네, 그럼 환자 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아까 환자가 사고가 나면은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보고된 그런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오름인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오른쪽하고 왼쪽 구분 못 해가지고 다른 쪽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진짜 의료기관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오른쪽 무릎에 삽입된 인공관절의 재수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잘못된 수술 부위를 표시한 거예요. 어디다가 해야 돼요? 네, 이쪽에다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표시는 어디다가 해놨어요? 그렇죠. 여기 반대편에다가 해놓은 거죠. 형광펜이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 여기 다른 걸로. 그 다음에 오른쪽 늑골의 종양 제거 수술이 예정돼 있었어요. 늑골에 뭐가 있었다고요? 종양. 종양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암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좌우가 바뀐 상태로 확인을 해가지고 거꾸로 본 거예요, 영상은.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이거 갈비뼈랑 여기 흉골이랑 이렇게 있는 거를 거꾸로 본다고요? 이렇게 이름도 홍길동 거꾸로 돼 있는데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양 제거 수술이 오른쪽인데 어디 수술을 한 거예요? 그쵸, 왼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방아쇠 수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부위 표시를 뭐 했어요? 잘못하고 타임아웃 절차를 해서 어디다 수술을 했어요? 원래는 어디를 해야 돼요? 그쵸, 왼쪽, 레프트라 그래가지고 이 약어거든요. 근데 어디를 한 거예요? 라이트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고가 돼서 뭐 하라고요? 수술할 때 뭐 하라고? 주의해서 관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말고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례 1에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망치 수지 질환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수술 당일날 피부 절개를 직접 집도의가 촬영한 그런 영상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서 어디로 한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바꿔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 종료 후에 엑스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뭐 한 거예요? 다른 데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지를 하고 수술 당일날 다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술을 다시 시행을 하고 나온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좌측하고 우측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잘못 보고서는 수술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의료기관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굉장히 너무나도 화도 많이 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수술을 할 때에는 타임아웃이라 그래가지고요. 수술 부위를 꼭 확인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7단원 배울 때 다시 배우게 될 거지만 오늘 선생님이 타임아웃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에게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꼭 그 동의받은 내용과 같은 수술 부위와 같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다 타임아웃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꼭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된 이 절차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그 타임아웃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술 부위 표시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타임아웃 전에 이제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에 누가 하는 거예요? 집도의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소독,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이런 거에도 지워지지 않는 전용 펜이 있어요. 그 펜을 사용해서 수술 부위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 구분이라든지 다중이나 여러 군데라든지 또 레벨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X나 노를 사용하지 않고요. 꼭 절개 부위와 가까운 부위에 right, left, both, right, left 이렇게 정확하게 글씨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척추의 경우에는 뭐 척추, general level, 뭐 레벨을 이렇게 뭐 L2, 뭐 L4 뭐 이런 식으로 이 L이 룸바라는 뜻이거든요. 요추. 그래서 정확하게 요추인지 경추인지 흉추인지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요. 함께 같이 보면서 수술 부위 표시를 할 때 여기 맞죠? 하면서 확인하면서 표시를 해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랑 같이 한다고요? 네, 맞아요. 보호자랑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표시 후에 수술 부위 표시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요. 동의서 수술 스케줄 입력 시 수술 부위를 꼭 전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라고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몇 분 계시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여러 간호 인력들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이제 마취과 의사 선생님까지 앞에서 타임아웃 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에 그 다음에 수술 후 회복실 이실 그러니까 에서 수술실에서 회복실 가거나 회복실에서 또 병실 가거나 이렇게 환자가 전동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전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래 항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타임아웃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도 선생님이 꼭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환자, 정확한 시술, 수술 부위, 그 다음에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근데 만약에 수술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수술 마치고 뭐 이제 안과 수술을 하다가 뭐 신경외과 선생님 오신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협진 수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오신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도 그때 또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수술 부위 표시하고 환자에게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다? 타임아웃이라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해요.